어떤 계기가 되겠으니까 좀 흐트러지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일단 하는 거를 좀 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능 독해 문장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도 이제 긴데 한번 시간을 봐서 선생님이 끊을 수 있으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강의 신청을 했고 지금 가입도 해놨는데요. 여전히 2반 거의 다 했습니다. 하지 않은 친구가 한 3-4명 정도 되고요. 3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거의 많이 했는데 지금 10반 같은 경우도 지금 3명 빼고 다 해서 4명 열심히 좀 잘 가입하고 가입이 다가 아니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놀라운 친구들을 봤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하면은 누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이게 다 선생님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초 만에 완강을 한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기한 게 만약에 뭐 시간이 오늘 뭐 9시 18분 23초다 시작을 했는데요. 강의 끝나는 시간이 또 23초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8초 정도는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들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시청한 시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척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시청했는지는 스스로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고 또 학교에 와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조금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진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했을 때 좋은 연장선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잘 들어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벌써 한 3시간 넘게 이 강의 시간을 다 채우고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있습니다. 예, 성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또 많이 열심히 듣는 친구들을 한번 또 언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오늘은 이 구조, 지난번에 이제 내용면이나 어떤 그 문장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이 독해를 위한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오늘 하는 2가지 먼저 프린트로 보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아니면 그냥 필기하세요. 왜냐면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어차피 프린트는 그냥 폼이고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문장이 마침표 하나로 끝날 때는 그 안에 문장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한마디로 이제 어떤 타이틀스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족의 구성원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부모님과 자식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있죠. 우리 밥으로 치면은 밥과 국입니다. 바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바로 주어와 동사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한번 이니셜로 적을게요. 왜냐면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주어, 그쵸?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있나요? 네, 바로 오죠. 오 뭡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있습니다. 글자가 원래 선생님이 칠판 글자 예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직도 조금 잘 안 써지네요. 보어 이렇게 C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보충적으로 올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걸 먼저 알려줄까요?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에 뭐가 나뉜가? 네, 문장의 형식이 나뉘죠. 그쵸?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총 몇 형식까지 있죠? 네, 미리 5형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1번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이 주어와 동사인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 주어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다 아는 거지만 주어라는 거는 주잖아요. 주가 이렇게 생긴 주거든요. 주체, 주인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을게요. 다 아는 말이지만 행위의 주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걸 하는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함께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 기본은 명사입니다.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어로는 명사밖에 못 와요. 왜냐면 주체라는 거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되잖아요. 그것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아이다. 그래서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에서 조금 더 확장된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사급 애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 무엇이죠? 예, 대명사. 요것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요까지뿐만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었는데 명사로 쓰이게 된 아이들도 올 수 있죠. 명사 뭐죠? 예,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동명사. 일단 명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는 다 올 수 있다. 명자가 이렇게 이름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명사와 함께 또 같이 올 수 있는 애가 한 명 더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부정사는 이 자리에 오는 건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얘는 ing로 생겼잖아요. 얘는 to에다가 동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의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동사였던 애들이 명사가 되어버린 건데 이렇게 ing 형태가 됐는가 to 부정사 형태가 됐는가요? 그러면은 to 부정사는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다면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무슨 용법? 공통적인 것? 그렇죠. 명사적 용법으로 쓰는 것이 여기에 속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명사급에 되는 이 모든 아이들이 일단 여기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체입니다. 공부한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쵸? 수업을 한다 누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사는 뭡니까? 당연히 이 주체가 하는 행위죠. 그쵸? 행위의 주체가 주어. 그러면은 이 주체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동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주체가 하는 행위가 되고요. 그치? 주체가 하는 행위. 행위도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동사라고 하기보다는 서술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이 동사에 가깝기 때문에 꼭 행동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라는 거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동사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까지 오냐면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상태. I am.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지만 이렇게 비동사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아이의 어떤 존재. 그쵸.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행위가 안 들어갔는데 하지만 뭔가를 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치는 걸로는 서술어에 가까운 것이 동사고 다만 이 영어에서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행위도 표현하지만 상태도 표현하고 존재까지도 표현한다.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이다. 우리나라 서술어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나누는 기준은 설명을 한 것이 이거고 지금 파란 부분은 전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냐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은 동사인데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동사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특이하죠. 품사로서의 동사는 문장 성분의 동사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비동사도 되고 그리고 조동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우리가 말만 들으면 목적, 이게 좀 안 떠오르는데, 이게 영어를 보면 좀 쉬워요. 영어가 뭐냐면 object예요, object. 얘는 뭐예요? subject잖아. subject는 뭐죠? subject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체가 되는 거잖아, 주체. object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주체가, 자, 잘 적어보세요. 주체가 행위를 하는 여기까지 그럼 주어가 동사를 하죠. 그쵸? 행위를 하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대상. 이게 바로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동사의 종류가 어때야만 대상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좀 갈리겠죠. 바로 이거 들어봤어요? 타 동사가 이 목적어를 둘 수 있죠. 왜냐면 타자가 또 뭐냐? 선생님이 타자가 아니라 타인데
이렇게 남타예요, 남타. 그래서 어떤 남에게 뭔가의 행동을 끼치는 아이, 동사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리다 있죠. 뭐 차다, 발로 차다. 공부하다는 무언가를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다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일으키다 하면은 대상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가 이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뭐만 올 수 있겠어요? 명사만 올 수 있겠죠. 그럼 명사만 온다는 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명사급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여기 마찬가지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타동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닐 수 있는 동사.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서 찾으면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VT, VI. 그래가지고 VT가 이제 transitive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약자예요. 근데 타동사다라고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VI는 intransitive 해가지고 자동사다. 스스로 뭔가를 하는 동사다.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외우게 됐냐면 타동사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티귿이니까 T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 자동사 내 스스로 하니까 I 이렇게 외웠는데 뭐 알아서 외우는데 일단은 뭐 외울 수 있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약자를 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전은 선생님은 영어 사전은 반드시 종이 사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어 사전은 된다면 꼭 마련을 해서 학교에 갖다 놓고 써도 되고 집에서 써도 되는데 일단 종이 사전 무조건 추천할게요. 보는 것도 그렇고 심심할 때 뒤적거리는 것도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자, 일단 그래서 목적어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어. 이번에 남았는 보어입니다. 보어가 사실 개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면서 복합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보어의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요? 보는 당연히 보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냐? 일단 요겁니다. 주체가 뭐죠? 주어. 그렇죠? 또는 대상, 목적어의 뭐를 말해주냐면은 상태나 그다음에 행위나 행동이나 등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다 일단 적어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게 되는지 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배고파예요. I am hungry 이런 문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를 설명해줘. 이럴 때 이게 뭐다? 보어다. I am a student. 이래도 마찬가지죠. 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I am swimming. 뭡니까? 수영하고 있다. 되겠죠? 그럼 수영,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태나 행위나 이 아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인지, 얘가 뭔지, 어떤 존재로서 이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요거는 미리 알려주고 갈게요. 요거가 올 수 있는 애들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좀 멀리 가야 되는데, 요렇게 뺄까요? 요렇게 빼고, 요거는 우리 아직까지 선생님이 명단을 봤을 때는 없는데 예전에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있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명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 친구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명준이 형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하면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이하죠. 주어는 명사밖에 못 오고 동사는 동사만 오고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 오는데 보어는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 당연히 명사. 준 뭘까요? 준 동사입니다. 형은 쉽죠? 형 용사입니다. 요게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거 요겁니다.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형용사가 설명하고 주어가 무엇인지를 명사가 설명하고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건 걸 알게 되는 것은 동사가 설명하는데 준동사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했던 요런 것들 있죠. 동사가 더 이상 아닌데 동사에서 온 어떤 아이들. 근데 이게 이제 명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적어보면은 ing 있죠.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던 거 ed, pp 형태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개 더 올 수 있어요. 원형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 동사가 동사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to 부정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let it go의 이 go 역할. 요건 동사가 아닙니다. 그쵸? 나중에 하겠지만 오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오는 아이가 요게 요 아이입니다.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한 개 더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이 이 문장 구성 성분과 지금 품사를 딱 합해 보니까 지금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뭐예요? 여기 있죠. 주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그쵸 왔죠? 그 다음에 보어 중에서도 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 올 수 있다. 쉽게 외우는 법 주먹, 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주먹, 보 가위는 빼고 이렇게 외웠어요. 외우세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오면서 명사라는 것은 명사의 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사실은 명사절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더 많아지지만 대표적으로 명사급으로 될 수 있는 명사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문장의 구성 성분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다양한 조합이 생기면서 총 몇 형식이 5형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형식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러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장의 형식에서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길어도 1형식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짧은데도 5형식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문장은 다 이 5개의 형식 안에서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건 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4글자만이 있지 않은가? 예, 그것이 이제 다음 강에서 하게 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거 문장 다 듣고 나서 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1형식. 1형식은 진짜 쉽죠? 1형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밥하고 국만 있어도 됩니다. 주어와 동사 끝.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주어는 동사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쵸? 그럼 물어볼게요. 이 종류의 이 1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진 않지만 쓸데없는 애들, 부가적인 애들이 있지만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동사 혼자 알아서 끝났죠. 그럼 이럴 때는 자동사 할까요? 타동사 할까요? 지 혼자 알아서 했죠?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동사. 아까 뭐라 했죠? V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뭐 있을까? I get up in the morning. 이런 거. 다 1형식이에요. I run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뛴다. 알아서 뛰니까 1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1형식에서는 존재도 여기 들어가요. I am in the room.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방에 있다도 존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어떤 게 1형식이 되냐면요. there is나 there are 등으로 되는 there 동사 주어의 구조. 여기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유도부사라는 건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주어 순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동사인데요. 그럴 때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뭐 교실에 학생들이 많다.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다 여기에 쓰는 거니까 이때 there는 over there 할 때 there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다. 도치 자리가 바뀐 거.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서 앞에 대열이 있을 때는 뭔가를 그 동사와 주어가 그냥 한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형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쌤이 바로 갈게요. 자, 2형식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2형식 동사가 정말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석 방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일단 2형식 적어보겠습니다. 적고 있나요? 예. 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1초 완강의 어떤 신화를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좀 가끔씩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어디 봅시다. 지금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2반 우리 우지민 학생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재도 좀 늦게 가입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진이, 재현이 다 요 2반이고요. 10반에도 우진이가 있네요. 김우진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우도 있고 뭐 민찬이도 있고 아주 이름이 정말 다양한데 선생님이 잘 본 친구들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우리 서로 보면서 놀래지 말아요. 근데 어쨌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진이가 그리고 또 6반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이름 언제 불러주나 기다리면서 긴장감을 좀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적고 있죠. 이 형식은 자, 주어와 동사 밥하고 일단 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까지 옵니다. 예, 보어. 자, 그럼 보어가 온다라는 것은 자, 물어볼게요. 요거.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볼게요. 일단 얘는 대상일까요? 상태만 설명할까요? 설명만 하잖아. 그럼 얘가 이 아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보다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자동사. 자, 해석은 대표적인 해석. 주어는 동사한다. 보어의 상태로. 이렇게가 보통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상태가 아니라 주어라는 것으로 이런 것도 되고 주어하는 동작을 하면서 동사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뭐뭐 한 채 해도 돼요. 뭐뭐 한 채. 자,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좀 많아요. 자리가 좀 선생님이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조금 나눠 본다면 대표적으로 좀 나눠 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이 stay라는 동사도 뭐뭐한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stay가 1형식에서 쓰면 있다나 머무르다인데 stay가 2형식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어떠한 상태로 있다. 뭐 lie. 요것도 거짓말 말고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remain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태로 계속 있는 거. 굉장히 정적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적인 상태만 있을까요, 여러분? 동적인 상태도 있겠죠. 그러면은 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상태도 괜찮아요. 유지해도 돼요. 유지 동사.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 동사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는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A가 계속 A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A라는 상태에서 B로 넘어가게 되는 좀 역동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비동사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become이라는 아이가 여기 속하죠. 뭐뭐가 되다. I became 뭐 doctor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get. 우리 get 동사가 정말 많이 쓸 수 있어요. get은 사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골치 아픈 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뭐 표현을 잘하면 get으로만 해도 다 쓸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 시간에 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 선생님이 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row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변하다. 뭐 노래 중에 I want to grow old with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랑 함께 늙어가고 싶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turn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변하다. My face turned red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run이라는 거. 어떤 상태가 되는 건데 뭐가 있을까? 뭐 시간이 점점 모자란다. Time is running 뭐 shor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나 만약에 뭐 the well is running dry 이러면은 만약에 뭐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ll, 특이하죠? 떨어진다는데 어떤 상태가 되다.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되는 거 fall asleep이죠. 그쵸? 잠이 들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변화동사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아요. 일단 이 정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견동사라고 쌤이 조금 이름을 지어볼게요. 외견이니까 뭘까요?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seem,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appear가 1형식에서 쓰면 뿅 나타나던데 2형식에서 쓰면요 이것도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얘 뒤에는 형용사가 오거나 to be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라는 식으로 많이 와요. 요거도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또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ppear 뒤에 형용사나 appear to be 뭐시기 이런 식으로 온다. appear to 동사도 와요. 그렇게 오면 얘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견동사 마지막 것은 뭐냐면요.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얘가 각자가 들어가는데 5형식에서도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감자는 느낄감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적어놓고 갈까요? 우리에게 몇 감이 있죠?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뭐뭐처럼 뭐뭐 보이다. 너 행복해 보여 하면은 loo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듣다. 근데 듣다가 아니에요. 들리답니다. sound. 자, 그래서 look도 그럼 보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이다. 얘는 들리다. 자, 그러면은 또 뭐 있을까요? 자, 맛 보다일까요? 맛이 나다일까요? 맛이 나다. taste. 맛이 나다. 맛이 나다. 자, 그러면 smell을 썼어요. 자, 냄새 맡다일까요? 냄새가 나다일까요? 냄새가 나답니다. 요게 이제 좀 주의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좀 이따 다른 형식에서 쓰이거든요. 그런데 또 형식이 달라지면서 뒤에 오는 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감. 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만나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feel. feel도 마찬가지. 요 세 개는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세 개. 자, feel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느끼달까, 느껴지달까? 느껴지다예요. 뒤에 보통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형용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는데, 자, 일로 와보세요. 주어 다음에 이런 지금 감각 동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보어 형용사가 오는데 A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주어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감각을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대상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통해 얘가 어떻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만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킨이 와야 돼요, 여긴요. 치킨 테이스트 굿이 와야 되지 아이 테이스트 아닙니다. 알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온다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온다면은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되냐면은 내가 보니 네가 그렇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you look happy 이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네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내 감각으로 인해서 내 보는 감각으로 인해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럼 여러분 you 다음에 smell을 썼어요. 자, 그럼 이 스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 이 스멜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냄새를 맡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르죠. 여기 만약에 you smell bad 하면 뭐야? 너 안 좋은 냄새 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형식이라.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You smell the chicken.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너 치킨 냄새를 맡았네 라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사명식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온 거라 내가 어떤 행위에서 냄새를 맡아줘 누구에 대한 치킨에 대한이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이 세 개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사명식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명식에서는 뭐가 와야 된다? 뒤에 목적어 오기 때문에 뜻이 완전 달라지겠죠. 맛보다 냄새 맡다 느끼다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오냐 아니면 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형식이 완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eel도 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너 피부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써요? Your skin. 자, your skin이 누구의 감각으로 느껴보니 내 감각으로 느껴보니 your skin feels so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you feel 하면은 뒤에 you feel my skin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하면은 너가 내 피부를 느낀다. 뭐 보들보들하게 손을 만져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you feel my skin 이렇게 쓰면은 너는 내 손의 느낌을 본다니까 이럴 때 이제 사명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왔는지 형용사가 왔는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조금 더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표시해 놓읍시다. 요게 요렇게는 지금 사명식에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이왕 해준 거니까 쌤이 또 좀 더 해줄게요. 왜 이렇게 자꾸 해주냐? 해줄 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빨간 표시. 얘네들은 사명식도 되는데 좀 이따가 어디도 오냐면 오형식에도 가요. 오형식 아직 안 했는데 그쵸? 오형식의 동사 중에 무슨 동사일까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이건 감각이죠. 지각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땐 뜻이 달라집니다. 요걸 이제 또 오형식 가서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으로만 이 형식의 동사가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형식 갈게요. 5형식까지는 하고 제가 마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3형식은 진짜 쉬워요. 3형식은 그냥 진짜 별거 없습니다. 주어, 여기 적어놓을까?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지금부터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요렇게 아이들은. 그래서 전부 다 무슨 동사? 타 동사라고 불립니다. 그쵸? 대표적인 건 I love you. 끝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역시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명사 ing 형태나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뭐 I love singing 이렇게도 올 수 있어. 그죠?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명사 문장도 올 수 있죠. I think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삼형식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목적어 역할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했던 feel 뭐 아니면 taste 당연히 뭔가를 동사한다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가 오기 때문이지 결국 얘네들 다 삼형식 안에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삼형식은 쉬워요. 사형식 갑니다. 사형식. 자, 이제부터 복잡해지지만 중요합니다. 사형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어쨌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가 오는데요. 타동사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타동사의 목적어 오는데 목적어 두 개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IODO라고 하죠. indirect, 그 다음에 direct 해가지고 뭐 좀 시간 말로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직목, 간목 많이 들어봤나요? 그리고 보통 대표적으로 여기는 사람인자인데 사람이 옵니다. 여기는 보통 뭐가 오냐? 사물이 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적어주면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예요. 에게 전해주는 거라. 뭐를?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라. 근데 얘도 목적어 되고 얘도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데 왕건이 물건은 얘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라. 그렇게 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주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정해주거나 해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냐면 요거는 사형식 동사 상장을 수여하죠. 수여 동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봤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나 해줄 수 있는 거. give 같은 애들이죠. give나 뭐 아니면은 뭐 말해주다, tell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teach도 마찬가지. 누구에 가르쳐? 여러분들에게 I'm teaching you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를 갖다 줄 수 있겠죠. 엄마한테도. 엄마, mom, can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거는 보세요. 특징이 종류를 먼저 알려주면 세 종류를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일단 내가 지금 있는 걸 바로 줄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여기 됩니다. give, 뭐 tell, bring, teach 이런 것들이 있고요. send도 있어요. send, 보내다, 그 다음에 lend 이런 것도 빌려주다입니다. 빌리다입니다. 빌려주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겠죠. 채무자. 이런 거 있고 바로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없는데 뭔가를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없는데 만들어줄 수 있어. make. 자, 그럼 보세요. make가 삼형식에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I made pizza입니다. 그쵸? 피자. 근데 이때는 그냥 피자를 만들었다 끝. 근데 여기서 만약에 쓰면 무슨 말일까요? I made you pizza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너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거가 되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든 거 끝. 근데 이거는 만들어서 주는 대상이 있는 거라. 그쵸? 이 수신자가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없어서 만들어준 거. 그럼 뭐도 있을까요?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죠. buy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사다가 아니겠죠. 사주다. 알겠죠? 사주다. 그러면은 get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get이 또 나왔네요. 이게 get. get은 무슨 뜻이냐? 사형식에서는 가져다 주답니다. 이 bring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기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네가 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물 좀 주소. 이렇게 물 한 잔 주소. 그러면은 can you bring me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있는 거 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get을 쓰는 건 지금 없다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지금 여기 없는데 저기 가서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뭐냐면 get입니다. 알겠죠? Can I get you anything to drink? 이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거실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여러분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마실 것 좀 갖다 줄까? 이런 거는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갖다 주는 거라. 부엌 가서 갖다가 줘야 돼. 그래서 한번 찍고 오면은 계십니다. 알겠죠? 잘 알겠죠? 설명을 잘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냥 이제 외워놓는 거 ask가 있습니다. ask도 그냥 물을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류를 좀 나눠놨는데 요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종류가 있다. 바로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물어보다 끝. 세 종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지금 사형식이 올 수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요게 지금 사형식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 왕건이만 만약에 딱 고른다. 왕건이 왕건덕이에요. 뭘까요? 바로 직목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만 쓰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형식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중에서 얘는 남기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처리를 하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리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네, 자, 표시 좀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서 얘도 가져가야 되고 얘도 가지고 일단 이 세 개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돼요. 그럴 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요까지 끝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오긴 옵니다. 근데 문장의 성분에 구애받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치사를 붙이고 여기다가 간목을 붙이는 거라. 왜냐면 전치사구는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3형식. 그랬을 때 전치사를 쓰는 게 이제 요렇게 요 종류에 따라 나누는 거라.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 설명을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전치사를 쓸까요? 자, 제일 쉬운 거.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누구에게 주다. 대표적으로 바로 해주는 건 to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요? 너를 위해 만들었죠?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ask는 그냥 알아놓으세요. of를 씁니다. 그냥 외우세요. 저도 그냥 이유 없이 외웠어요. 요렇게. 요거를 위해서 얘를 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문을 하나 해볼게요. 2개 해볼까? 자, 예문. 첫 번째. I gave you 너에게 뭘 줄까요? 너에게 I gave you money 해볼까 그냥? I gave you money 했어요. 난 너에게 돈 줬다 했는데 이게 몇 형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4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3형식으로 고치면은 얘를 가지고 오고 얘를 전치사를 붙여야 되니까 I gave money 그쵸?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to you 이렇게 되는 거라. 이해갔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4형식이 3형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목적어만 이 직목을 가지고 오고 간목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얘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지만 해석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난 너에게 줬다. 이것도 너에게 줬다.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정리를 잘 하세요. 지금 이것만 보고는 전혀 몰라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거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거나 잠깐 멈춰놓고 이제 필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것만 보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잘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듣고 있겠지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방학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시간 동안에 들으는 모든 것들의 내용을 개학하면서 뭐 과제도 과제지만 원래 과제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요거도 정리한 거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고 조금 기록을 또 해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학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여러분이 제가 또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선생님한테 또 가지고 오고 선생님이 또 적어놓고 이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5형식입니다. 아이고 이걸로 이렇게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형식이 없네요. 잠시만요. 5형식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5형식 가겠습니다. 자, 5형식 빈칸을 잠깐 만들었어요. 자, 5형식, 대망의 5형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어 놓을게요. 5형식. 자리도 많네요. 자, 주어와 동사. 자, 그 다음에 일단 목적어 있다 했죠. 근데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아이까지 옵니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아까 보어가 있었죠? 이 형식에서의 보어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니까 좀 자세하게는 주격 보어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석은 대표적인 해석만.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일단 대표 해석입니다. 동사하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동사의 종류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근데 일단 나누기 전에 이 I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 문장의 구성 성분을 하면서 미리 말해줬는데요. 벌써 말해줬는데
문장의 구성성분 중에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누구 형이라 했죠? 누구 형, 명준이 형, 여기도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대로 일단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준동사로 아까 뭐가 있었죠? ing 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또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다 했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개 더 pp, ed 형태의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명사가 왔을 때는 어떤 역할하고 준동사 왔을 때 어떤 역할하고 형용사 왔을 때 어떤 역할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명사가 오면 이렇게 생각. 목적어가 곧 목적격 보어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해놓으세요. 그 다음 준동사가 온다는 건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 좋아요. 일단 요게 이제 이거의 기본 틀이고요. 근데 이제 오형식에서 쓰일 수 있는 동사의 종류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사역 동사라는 게 있고요. 사역 동사. 그 다음에 이 지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감각 동사 이 형식이 있었죠. 이렇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동사. 요건 어차피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나눌게요. 자, 사역은 뭐냐면은 사역이 이게 뜻이 좀 어렵잖아요. 한자거든요. 근데 뭐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켜서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시켜요. 얘한테 시켜. 여기 시킨다는 동사가 와요. 근데 시키는데 얘가 이 짓을 하게 시키는 거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에는 행위를 하는 거는 누구야?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종을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그겁니다. 대표적인 동사는 have, 많이 봤죠? make.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let it go 할 때 let, 그쵸?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오면은 이게 사역 동사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는데요. 이때 동사의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서 다 올 수는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let it go, 그쵸? 동사 원형이 옵니다. 원형 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알려주면 능동, 수동을 여러분 배웠죠. 능동일 때는 원형이 오고요. 당연히 수동은 무조건 뭐가 와야 됩니까? ed, pp가 옵니다. 요거는 기본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미리 그냥 요만큼만 적어놔도 돼요. 어차피 수동은 싹 다 ed예요. 어떤 동사이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지각입니다. 자, 지각은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감각이랑 셈이 헷갈린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감각동사 아까 뭐였었죠? 일로 잠깐 아까 치킨 이 주어로 온다 했죠. chicken taste good 이렇게 온다 했죠. 뭐 오고요. 아니면 chicken smells good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내가 옵니다. 즉 이 감각을 느끼는 주체가 와요. 내가 옵니다. 내가 와요. 근데 이 내가 이 감각을 통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라는 사실을 어떤 감각을 통해 내가 깨닫는 거라. 되게 어렵죠. 자, 일단 적어볼게요. 근데 자,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각 동사가 우리 아까 감각에선 몇 개 있어서 오감이 있었죠. 오감인 4감밖에 안 됩니다. 기숙사 4감 아니고요. 4감인데 어떤 거냐면은 테이스트가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가 옵니다. 그럼 보는 거 하면 뭐가? see, watch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듣는 거, listen 안 됩니다. listen to를 쓰든지 대표적으로는 hear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뭐 있죠? 냄새 날 수 있어요. 밥이 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feel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지각과 감각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을 해야 확실히 더 알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요거예요. 근데 인데 어떤 냐면은 내가 봐가지고 알게 됐고 내가 들어서 알게 되고 냄새 맡아서 알게 되고 느껴서 알게 되는 거라. 근데 뭘 알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걸 봐서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냄새 맡아서 알거나 느껴지는 걸로 알 수 있는 거라. 어렵죠? 예문을 줄게요. 자, 근데 요거는 역시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감각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볼 수도 있고요. 잠깐만 순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 동사 원형 올 수 있고요. 순간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 내가 살짝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ing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요거 원형. 잠깐 순간적으로 봤다 ing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여자친구 그룹에 콘서트를 갔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 봤겠죠. 그러면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되면은 잠깐 보다가 다 못 본 거잖아요. 그럼 ing를 쓰는 거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나는 내 친구가 우는 거를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아, 내 친구가 뭐 하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잖아요. 그럼 울고 있는 걸 뭘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감각을 통해서. 근데 어떤 감각? 청각을 통해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I heard. 나는 들었다. 누가? 내 친구가. My friend.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있다가 싹 다 들었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cry를 쓰면 되고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다 살짝 들은 거라 화장실에 몰래 울고 있었어. 그러면 ing를 쓰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한 개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 나는 뭔가 타는 거를 냄새를 맡으니까 뭔가 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쵸? 느낀 건데 이제 한마디로 냄새 맡은 거죠. 그럼 뭐야? 아, 뭐 하고 있구나? 타고 있구나. 그쵸? I smelled something. 타고 있어요. 처음부터 타는 걸 몰랐겠죠? burn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한 개 더 해볼까? 지진 났어요. 안 되는데. 자, 순간적으로 우리 집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 어떻게 쓰면 될까? I felt. 나는 느꼈다. My house. 흔들려. 어떻게 쓰면 됩니까? my house shak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 외의 동사는 뭐냐면 이렇게 정해진 동사들의 종류의 이외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allow나 뭐 order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못 써요. 이런 것들이 오면 대표적으로 이제 투부정사가 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keep 뭐 leave 뭐 좀 이런 게 온다 그러면은 또 뭐가 오냐면 또 ing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인데 뭐 굳이 외운다기보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래서 저는 일단 요렇게 두 개가 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목적어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면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긴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인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당한 입장, 즉 수동이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동사의 종류도 상관없이 무조건 뭘 쓴다? ed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사람이 오진 않잖아요. 사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세차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차의 기준으로 뭔가를 시켜서 세차를 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 had 내 차가 여기 와. my car. 근데 내 차는 차가 지가 씻는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내 차를 씻어줬잖아요. 그럼 내 차의 입장은 뭐야? 씻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쓴다? wash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더 해볼까?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원빈처럼 원빈 아나요? 뭐 원빈처럼 머리 깎을 수 있겠지만 셀프로. 근데 보통 미용실 가서 머리 깎았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가 이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I cut my hair 이렇게 쓰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I had my hair 쓰고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자른 건데 누가 잘라줬어요? 미용사분께서 잘라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컷인데 컷이 3단 변화가 사실 똑같거든요. 컷 중에 몇 번 컷? 여기 PP 요건 거라. 그러면 해석은 직역을 하면 나는 내 머리가 잘리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러면 그거는 내 머리를 자르게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여기에 이제 이거 헤드를 써서 여기가 이렇게 ed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 자, 만약에 우리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나는 동현이한테 내 차를 씻게 했어요. 못됐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는 I had 동현 하잖아요. 근데 동현이는 이제 동현이가 씻었어요. 동현이를 씻었어요. 동현이가 내 차를 씻어준 거잖아. 그러면 동현이가 직접 한 거니까 요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wash.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대상이 있죠. my ca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얘가 지금 당한 건지 요거를 보면서 능동수동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니까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의 구성 형식이 구성의 성분과 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적을 거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설명한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게 될 많은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는 결국 5개 안에서 끝나지만 그 형식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이루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문장 안에서는 뭐랑 뭐를 먼저 제일 찾는 게 중요할까요? 그쵸?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항상 무슨 절을 먼저 찾아라? 주절. 앞에 접속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붙는 순수한 주절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문장 구성 성분 찾고요. 근데 이제 형식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형식은 알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딱 눈에 띄는 형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장의 구성 성분에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보충적인 성분이나 한마디로 이제 그냥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이런 이제 너저분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너저분한 애들이 어떻게 붙어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특징을 살펴보는 거를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어요. 50분이나 했거든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다시 좀 돌려가면서 설명 잘 듣고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된다면 저는 이거 필기를 해서 교과서 앞에 딱 붙여놓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사람 선생님이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내일이나 좀 뭐 일단 선생님이 주말에도 좀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요거 할 거니까 요거는 문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좋겠지만 프린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적으세요. 저는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의 펜을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연필로 뭔가를 쓴 게 굉장히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적어보면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강의도 지금 2019년 거 작년 거는 지금 선생님이 39번 40번만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를 할 건데요. 지금 2018년 것도 선생님이 올릴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전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번부터 40번까지만 있는데 그거 하루에 4개 정도 해가지고 할 거니까 선생님도 부지런히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의 그 PPT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먼저 풀고 와서 강의를 좀 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지사항도 잘 읽어보고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걸로 잘 소화하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죠. 듣느라고 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